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지식들은 무용지식이 되어져 간다는 거예요. 변화의 속도가 너무 빠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트렌드는 받아들이지 않으면 죽는다니까요. 거꾸로 보면 새로운 길이 보입니다. 다시 로쿠꺼 시작합니다. 예, 오늘은 이런 분을 소개를 하겠습니다. 엘빈 토플러라고 들어보셨죠? 예, 미래 첨장이라고 그렇게 불렸던 분입니다. 이 부의 미래라는 책이 있거든요. 이 책 아주 두꺼운 책인데 여기에 보면은 이런 단어가 나옵니다. 처음 나오는 단어인데요. 압설리지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제가 횡성에 로쿠꺼 법칙센터가 있는데요. 횡성에는 유명한 것이 횡성 한우도 유명하고 민족사관고등학교가 횡성에 있습니다. 그런데 선배 아들이 민족사관고등학교 민사고를 나와가지고 미국의 펜실베니아 대학교 유펜이라 그러죠. 거기에 나온 수재가 있는데 이 친구가 한국에 귀국했을 때 방학 중에 아버지가 그 아들을 데리고 로쿠꺼 법칙센터에서 하루 동안 교육을 받고 간 적이 있습니다. 참 그런 아버지이니까 그런 아들이 그렇게 훌륭한 아들이 탄생했나 이런 생각도 가끔 들기도 합니다. 어쨌든 그 부자가 교육을 왔을 때 제가 이것을 물었다니까요. 압설리지라는 단어를 아십니까? 라고 하니까요. 그 영어에 능통한 그 아들도 교수님 그거 처음 보는 단어인데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당연하죠. 왜냐하면 이 단어는 압설리지라는 단어는요. 원래 있었던 단어가 아니고 이 미래 점장이었던 엘빈 토플러가 만들어낸 단어입니다. 압설리트 플러스 날리지예요. 압설리트라는 말은 쓸모없는, 쓸데없는 이런 무용의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쓸모없는 지식, 무용지식이라는 이런 뜻이거든요.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지식들은 무용지식이 되어져 간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변화의 속도가 너무 빠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원시 시대 3만 년의 변화의 속도가 빠를까요? 농경화 시대 3천 년의 변화의 속도가 더 빠를까요? 당연하죠. 농경화 시대 3천 년이 더 빠르죠. 그런데 농경화 시대 3천 년의 변화의 속도가 더 빠를까요? 산업화 시대 300년이 더 빠를까요? 300년이 더 빠릅니다. 그럼 산업화 시대 300년하고 정보화 시대 30년하고 어느 게 더 빠를 거예요? 30년이 더 빠릅니다. 3만 년보다 3,000년이 빠르고 3,000년보다 300년이 빠르고 300년보다도 30년이 더 빠른 이런 외적인 변화를 뭐라고 하느냐? 트렌드라 그래요. 트렌드. 트렌드는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 돼요. 트렌드는 잠시 나타났다 사라지는 패션, 유행은 받아들이지 않아도 상관없거든요. 그런데 트렌드는 받아들이지 않으면 죽는다니까요. 예. 자, 그러면은 이 트렌드는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러면 이 트렌드는 예측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3만 년보다 3,000년이 빠르고 3,000년보다 300년이 빠르고 300년보다 30년이 더 빠르면 앞으로 오게 될 3년의 세상이 30년보다 더 빠를 수 있다 없다? 당연히 있죠. 그만큼 빠르게 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AI가 나오고요. 앞으로 이 3년, 5년이 말이죠. 우리나라의 어떤 명운을 가르는 그런 어떤 중차대한 시기라고 AI를 전문가들은 그렇게들 얘기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는데 그래서 변화의 속도가 너무 빠르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지식들은 무용지식이 되어져 간다는 것이거든요.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는 과거도 그렇겠죠. 지식 정보가 많은 사람이 적은 사람을 지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과거에는 무용지식이 되어져 갈 게 없다니까요. 어릴 때 농경화 시대 때 한번 보세요. 아버지한테 보고 배웠던 것이 자기가 어른이 되었어도 유용했던 거예요. 그 이후 체득이 되어진 그런 어떤 지식들도 늙었어도 유용했던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노인 문화 시대예요. 왜 그렇겠습니까? 노인이 가장 많은 지식 정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 모르는 거 있으면 전부 다 노인들한테 가서 물어보잖아요. 아버지고 아파치고 마을의 어른이고 전부 다 노인이라니까요. 노인한테 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노인이 가장 지혜로운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지혜로운 리더를 뭐라 그럽니까? 장로라 그러잖아요. 교회만 그렇습니까? 불교도 수보리 장로야 이렇게 장로라고 부른다니까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노인 문화 시대가 아니에요. 지금은 젊은이의 시대입니다. 왜 그렇죠? 지금은 지식과 지혜, 정보 이런 것들이 인터넷에 다 있는 거예요. 옛날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노하우를 그 노인들이 가장 잘 알고 있었다니까요. 그러니까 노인들한테 속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노하우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디에 있는지를 찾아내는 nowhere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게 젊은이들이 더 빠른 거예요. 지금 아마 이 강의 듣고 있는 분들도 일부는 그럴 수 있는데요. 부모들이 자식들 도움 안 받고는 이 디지털 세상에 뭐 한 개도 제대로 처리를 못하는 그런 경우도 생기지 않습니까? 그렇게 지금은 젊은이의 문화 시대라는 것이죠. 노인 시대가 아니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지금 현재 젊은이들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그죠? 참, 요즘 젊은이들 보면은요, 참 대단하다는 그런 게 보일 때도 있지만은 안타깝고 그런 마음이 들 때도 많이 있거든요. 예. 지금 틀림없이 청년의 시대인데 자신감이 이렇게 부족한 젊은이들이 많다는 거죠. 지금은 누구나 하는 생계형 주업이 되어 있는 그 알바가 제가 대학 다닐 때는요, 능력 있는 일부가 하는 부업이었습니다. 저 같은 사람은요, 알바를 하고 싶어도 받아주지를 않았어요. 아주 어떤 특별한 능력이, 그러니까 술집에서 어떤 이게 서빙을 하려고 그러면 뭔가 어떤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들만 그 알바를 받아줬지, 일반인들은 알바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누구나 하는 그런 생계형 주업이 되어 있는 것이죠. 최저임금이라는 것도요, 우리 때는 최저임금을 받는 사람을 저는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전부 다 최저임금 이상을 받았던 것이죠.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최저임금이 합법적인 기준선이자 시작선이고 한계선으로 느껴지는 그런 그게 최저임금이거든요. 얼마 전에 그 민사고 놓은 아들이 그 결혼을 해가지고 그 결혼식을 갔는데 진짜로 여태까지 제가 본 결혼식 중에 가장 아름다운 그런 결혼식 같았어요. 그런데 더욱더 아름답게 보였던 것은 그 아버지가, 그러니까 제 선배 되는 사람이 이 주례사를 하는데 주례사를 너무나도 유머러스하게 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나중에 주례할 기회가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자식들에게 이렇게 만약에 주례를 할 일이 있다면 저 선배처럼 해야 되겠다라고 제가 마음을 먹을 정도였는데, 너무나도 평화로우면서도 유쾌한 그런 어떤 손님들도 많았고 했는데, 그 선배가 요구하는 게 두 가지였어요. 그 결혼식장에서 이 아들하고 말이죠, 며느리 될 사람을 모아놓고 아들에게 두 가지 당부를 하더라고요. 첫 번째 당부는 너 며느리에게, 그 아내에게 평생 돈 걱정하지 않고 살아가게 해줄 수 있느냐. 그 대답을 받더라고요. 예라고 대답을 했죠. 예라고 대답 안 할 수도 없죠. 그 하객이 많은 데서. 두 번째가 뭐였느냐 하면은, 지금은 젊은이들을 위해서 어떤 이 좋은 어떤 그런 이렇게 정책들도 많이 있고 하는데, 이 나라를 위해서도 그렇고 아버지를 위해서도 그렇고 자신을 위해서도 그렇고 자식을 손주를 낳아달라고 하더구만요. 낳아줄 수 있는 자라고 하니까 그렇게 두 가지 다를 이게 그 자리에서 대답을 받는 거 보고 하객들도 많이 웃고 참 유쾌한 그런 어떤 이게 예식을 보고 왔는데요. 지금은 그래서 젊은이들을 위한 그런 정부 정책들도 많은 것이죠. 다시 로쿠코에서도 우리 젊은이들이 좀 힘이 날 수 있도록 오늘 제가 준비한 방송이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자신감이 부족한 젊은이 말이죠. 내가 자신감이 부족하기 때문에 도전을 하지 않는 것일까요? 아니면 도전을 하지 않기 때문에 자신감이 부족한 것일까요? 그죠? 이 원인과 결과가 서로 뒤바뀌게 될 수가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자신감이 없으니까 성공하고 내가 어떤 스펙이 부족하니까 내가 성공하지 못하지, 이럴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죠? 이 결과가 원인을 바꿀 수도 있다는 것을 지금 우리는 지난 강의에서도 이렇게 함께 우리가 고민하고 공부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이것들에 대해서 이 록쿠크 법칙에 대해서 이 그 미국 심리학의 아버지인 그 윌리엄 제임스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면은 이 결과편에 서라는 거잖아요. 결과편에 서는 데 있어서 이 결과편에 서는 게 뭐냐면은 아직 내가 그러하진 않지만서도 내가 성공한 것처럼 하라는 거예요. 성공한 것처럼. 성공한 것처럼 하는데 그게 에저이프 이론이거든요. 뭐 한 것처럼 하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윌리엄 제임스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미국 심리학의 아버지로 불리우는 실용주의 철학자 윌리엄 제임스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그는 록쿠커 법칙의 아버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가짐이 인생을 바꿀 수 있다고 믿었죠. 우리는 행복해서 웃는 것이 아니라 웃기 때문에 행복해진다는 그의 말처럼 행동이 감정을 만든다는 거예요. 또한 미래의 당신의 성공이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행동하라고 했죠. 안처럼 행동 이론이죠. 결과를 먼저 설정하고 행동하면 원인이 따라온다는 전형적인 록쿠커 법칙이죠. 윌리엄 제임스는 역시 록쿠커 법칙의 아버지답게 많은 영감을 줍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가 바로 록쿠커 법칙 센터입니다. 언제 한번 그 기회가 되시는 분들은 오시면은 제가 잘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저이프 그죠? 성공을 하려 그러면은 아직 성공은 하진 않았지만서도 성공한 사람처럼 행동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자신감이 생겨난다는 것이거든요. 예, 뭐처럼 에저이프 이론이거든요. 그리고 내가 리더 이미 부자인 것처럼 행동을 하면은 여유가 생겨난다는 거예요. 인간에게는 그런 능력이 있거든요. 이 상상력이 있고 어떤 자아의식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죠? 아직 내가 성공하진 않았지만은 성공한 것처럼 행동은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건 내가 충분히 컨트롤할 수 있는 것이에요. 내가 진짜로 어떤 집에 황금 송아지가 있는지 내가 신용불량자인지 사람들은 그걸 어떻게 합니까? 그냥 나의 어떤 첫인상과 내가 대하는 태도를 보고 저를 아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본인도 이 뇌는 진실과 가짜를 구분을 하지 못합니다. 내가 성공자라고 계속 그렇게 말을 하고 행동을 그렇게 하면은 뇌는 그렇게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받아들이는데 뇌에 대한 이론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내 자신감이 없어서 도전을 하지 않고 성공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성공한 것처럼 하면은 자신감이 생겨나고 부자인 것처럼 행동을 하면은 그죠? 여유가 생겨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자신감이 생겨나고 여유가 생겨나면은 어찌 되겠습니까? 여러분 2008년도쯤 말이죠.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된 론다 번의 시크릿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아마 읽어보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여기에 나오는 하나의 법칙이 있습니다. 그게 뭐죠? The Law of Attraction, 이끌림의 법칙이라고 하기도 하고 끌어당김의 법칙이라고 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것끼리 서로 끌어당긴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 말이 여러분들한테는 어떻게 들리죠? 음파로서 들리죠. 제가 어떻게 보이죠? 광파로서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뭘 생각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는 이 느낌이 오시죠? 연파로서 느끼시거든요. 이 우주는 하나의 파장이라는 거예요. 파동이라는 거예요. 이 물질이라는 것도 양자역학에 하면은 파동이 고도로 응축이 된 것이 물질이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모든 것은 파동인데 이 파동은 에너지 동조화 현상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에너지가 이 파장이죠. 파장. 파장인데 그러니까 방송국을 예를 들어보면은요. MBC 방송국의 그 파장에 그 채널 파장이라는 것은 그 채널에 맞추면은 다른 방송국하고는 이게 안 맞기 때문에 동조화가 안 되기 때문에 방송을 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KBS 파장에 맞추면은요. 다른 방송을 볼 수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파장은 같은 파장끼리 만나려고 한다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긍정적인 사람 주위에는 긍정적인 사람이 많이 끌려오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어떤 자신감이 있고 여유가 있고 하면은 그런 사람들이 옆에 끌려온다니까요. 그러면 잘 되겠습니까? 못 되겠습니까? 당연히 잘 되겠죠. 자, 그래서 이 에너지 동조화 현상을 말이죠. 우리 조상님들은 조금 유식하게 동기상구라 그랬어요.
동기, 같은 기운끼리는 서로 구한다. 그러니까 서로 만나려고 한다는 거죠. 같은 그 길이는 거죠. 지혜로운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을 구할 거예요. 나쁜 사람은 나쁜 사람을 구할 거예요. 동기상구라 그랬어요. 우리말로는 뭐라 그럽니까? 그것을 끼리끼리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끼리끼리라는 말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또는 유유상종 이런 말을 많이 했던 것이죠. 성경에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은 지혜를 얻고 어리석은 자와 사귀면 해를 입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역시 같은 어떤 이 동조화 현상이고 동기상구 같은 것을 얘기한다라고 보면은 됩니다. 여러분, 운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저는 제가 이렇게 살아오면서 느끼고 본 바에 의하면은 운이 좋은 사람이 있어요. 운이 안 좋으면은요, 절대 성공을 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운이라는 글자가요, 도대체 뭘까요? 운이라는 글자를 한번 보세요. 운이라는 글자는 이게 군사가 말이죠. 앞에 있는 거는 군사 군자이지 않습니까? 군사 앞에 있는 거는 착자이거든요. 착이라는 것은 뭔가 움직이는 거예요. 움직이는 것이라니까요. 그러니까 군사를 움직이는 그 힘이 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러니까 그런 힘이 운이 있는 사람하고 운이 없는 사람하고 이미 게임은 끝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운에는 법칙이 있다는 거예요. 운에는 어떤 법칙이 있을까요? 운의 법칙 첫 번째, 운이 있는 사람은 운을 소중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당연한 것 아닌가? 당연한 게 아닐 수도 있습니다. 세상에는 신비로운 게 참 많습니다. 있는 사람은 있는 것을 소중하게 여기는데 없는 사람은 없는 것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이 신비로움이 있어요. 무슨 말인가 싶으시죠? 돈이 있는 사람은 돈을 소중하게 여겨요. 돈이 없는 사람은 돈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아요. 꿈이 있는 사람은 꿈을 소중하게 여겨요. 그런데 꿈이 없는 사람은 꿈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다니까요. 건강한 사람은 건강을 소중하게 여겨요. 건강하지 않은 사람은 건강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지 몰라요. 마찬가지로 운이 있는 사람은 운을 소중하게 여긴다니까요. 그런데 운이 없는 사람은 운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그 말고도 신비로운 게 너무너무 많아요. 제가 보건 데는. 아인슈타인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 세상을 이분법적으로 나누면 모든 것이 기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과 기적은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죠? 기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한테 기적이 잘 일어나겠습니까? 기적이라고는 없다라고 바라보는 사람한테 기적이 잘 일어나겠습니까? 당연히 전자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듯이, 그죠? 운이 있는 사람은 운을 소중하게 여기는데 운이 없는 사람은 운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이게 운의 첫 번째 법칙이고요. 두 번째는 운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요행수일까요? 아니면 내가 창조하는 것일까요? 그렇죠. 운은 내가 창조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 중에서도 누가 창조할까요? 내가 창조하는 거예요. 내가 창조하는 거라니까요. 3일 신고라는 그 글에 보면은, 책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신은 강제이내라 그랬어요. 강 내려와서 제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어디에? 너희 있자. 너희 내 속에 들어가 있다라고 했다니까요. 너희 내 속에. 예. 그러니까 보세요. 내가 지금 우리 패러다임에 대해서도 지금 이전에 이야기를 나누고 했지만서도 내가 세상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이렇게 하는 것 때문에 긍정적인 말을 할 것이고요. 그러면 긍정적인 어떤 행동을 하고 긍정적인 결과로 이어지게 돼 있다니까요. 그런데 부정적으로 사고를 하게 되면 뇌에서 부정적인 태도를 취하고 부정적인 행동을 하고 부정적인 결과로 이어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어떤 잘 되고 못 되고 이걸 누가 창조한다고요? 나의 뇌가 창조한다는 거예요. 내가 창조한다는 것이에요. 그죠? 내가 자신감이 없어. 이렇게 자신을 바라보는 것하고 오케이 내가 성공했어 라고 한 것처럼 행동을 하게 되면 자신감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 에너지 동조화 현상에서 자신감 있는 사람이 나한테 끌려온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내한테 끌려오면 잘 되겠습니까? 못 되겠습니까? 당연히 잘 될 수밖에 없죠. 결국은 운은 누가 창조한다고요? 뇌가 창조하는 거예요. 뇌가. 그래서 어떻게 바라보고 어떤 말을 하고 이런 데 대해서 좀 원리적으로 정리가 되어 있을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모든 것은 여기 안에 있다는 거지. 이런 질문도 한번 드려볼까요? 그렇다면 운이 중요한 것은 알겠는데 어떤 사람이 운이 가장 좋은 사람일까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가장 운이 좋은 사람일 것 같아요? 궁금하시죠? 그렇습니다. 운이 가장 좋은 사람은요. 운이 좋은 사람을 옆에 많이 두고 있는 그 사람이 운이 제일 좋은 사람이에요. 운이 좋은 사람을 옆에 많이 두고 있는 그 사람이 운이 좋은 사람이라니까. 그래서 부자들은 부자들끼리 그렇게 지내는 거예요. 아. 그래서 잘 되는 거예요. 잘 된다니까요. 아. 그래서 이런 원리를 이해를 하시는 것 같으면은 내가 그래서 부자에게 점심 사라는 그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그런 사람들을 부자, 성공한 사람들을 찾아가고 항상 그런 사람들하고 같이 지내려고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런 사람을 내가 찾아가기도 하고 또는 내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성공한 것처럼 행동하고 부자인 것처럼 행동하면은 내 안에 자신감과 여유가 생기기 때문에 또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내한테 오게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운이 좋은 사람이라니까요. 운이 좋아야지만이 말이죠. 운명을 개척을 해 나갈 수 있는 것이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는 그죠? 이 어떤 원인과 결과가 서로 뒤바뀌어 될 수가 있는데 내가 아이고 나는 뭐 운도 없는데 어떻게 해? 내가 자신감이 없는데 어떻게 도전을 해? 이게 아니고 그죠? 내가 도전을 하고 성공한 것처럼 그렇게 행동, 그 결과편에 서 있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원인을 잡고 있습니까? 결과를 잡고 있습니까? 뭘 잡고 있습니까? 이 다시 록국고에서 그죠? 얘기하고 있는 것은 결과편에 서 있으라는 거예요. 결과편에 서 있으면은 그러면 진짜 여러분이 원하는 정확한 그런 어떤 결과가 어떤 것이냐는 거예요. 그걸 생생하게 한번 그려보라는 것이죠. 그게 이지성 작가가 이야기하는 RVD이지 않습니까? 진짜 내가 돈키호테처럼 말이죠. 그런 어떤 발칙한 상상력을 가지고 말이죠. 그게 매일 이루어진 듯이 또 어떤 이게 지금 오늘 또 할 겁니다만은 말의 중요성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말을 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자신감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아이고, 나는 행복하지 않는데 내가 뭐 웃을 일이 있어야지. 그러다 보면 계속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내가 자신감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도전을 해요? 계속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윌리엄 제임스도 그렇게 얘기해 주고요. 성경에서도 그렇게 얘기해 주고 알려주지 않습니까? 웃으면 행복하다고요. 그죠? 웃으면 행복하다고. 도전을 하면은 용기가 생겨난다고. 결과편에 써 있으라는 거든, 결과편에.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결과를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알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그런 어떤 원하는 결과를 여러분들이 알게 되면은 진짜 그런 원하는 결과가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했을 때 말이죠. 이루어지면은 지금 오늘 어떻게 살아갈 것 같습니까? 여러분, 잠시만 눈을 한번 감아 보실까요? 눈을 한번 감아 보십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어떠한 결과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강사를 꿈꾸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요. 취업을 꿈꾸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뭔가 이렇게 좋은 사람을 만나는 그런 꿈을 꾸고 있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고요. 어떠한 결과든지 상관이 없는데 잠시 눈을 감고요. 호흡을 좀 심호흡을 몇 번 하시고 들이쉬고 내쉬고 하시면서 눈을 한번 실질적으로 감아 보세요. 눈을 감아 보시고 여러분이 원하는 그게 이루어졌다라고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어떤 느낌이 들까요? 편안하고 입꼬리가 저절로 올라가지게 되고 마음은 더욱 평화롭게 그렇게 자리를 잡을 겁니다. 여러분이 그 원하던 것이 성취가 된 그 모습 속에서 지난 날을 한번 둘러보세요. 2025년 8월로 한번 돌아와 보세요. 8월 어느 날에 여러분들이 이 방송을 보고 진짜 어떤 것을 여러분이 잘 실천을 했기에 지금 현재 여러분들의 꿈이 이루어진 그 날이 있는 것 같습니까? 그것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전에는 내가 그러하지 못했는데 이 방송을 듣고 그렇구나. 내가 자신감이 없어서 도전 못한다라고 했는데 그게 아니고 도전하고 성공한 것처럼 그렇게 행동을 하니까 자신감이 좀 올라왔었어. 부자인 것처럼 물론 내가 여유롭지는 못하지만 부자인 것처럼
그렇게 행동을 하니까, 한 것처럼 하니까 조금 더 여유로워졌어. 그런데 그런 그게 한 번 해보니까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그걸 며칠 반복적으로 하니까 조금 더 자신감이 생기고 여유가 생겼어. 그것 때문에 변화를 이루고 취업도 하고 내가 원하던 꿈을 이루게 된 것 같아. 그죠? 예. 인간은 지금 내가 뭔가를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I think of it. 내가 지금 그것을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인간은 거꾸로 생각을 할 수도 있다니까요. I think from it입니다. 그것으로부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 모습으로부터 과거로 레트로 돌아와 가지고요. 아, 지난날에 내가 뭘 했기 때문에 이게 내가 성공을 했을까? 그렇게도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능력이 인간에게는 있다니까요. 왜? 그게 보통 동물들에게는 없어요. 인간은 신을 닮은 신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능력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결과편에 서 있고 내가 원하는 정확한 결과가 어떤 것인지를 상상을 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 내가 어떤 것을 했기에 그런 결과가 있을까? 이렇게 거꾸로 생각을 해 보라는 거죠. 그렇게 하게 되면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부터는 여러분들이 말이죠. 이 결과 선언문을 한번 작성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과 선언문은 어떤 겁니까? 나는 이미 강의를 꿈꾸는 사람들 같으면 나는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는 그런 어떤 강사야, 강연자야, 이렇게 선언을 하는 거예요. 선언을 하는 거예요. 저는 저의 어떤 단점도 있습니다만 제가 가지고 있는 장점 중에 많은 사람들이 인정을 해줍니다. 저는 얼리 어답터는 아니에요. 그런데 슬로우 어답터이지만 저는 맞다라고 생각하면 행동을 하는 사람이에요. 행동을 하는 사람들인데, 그런데 이 책에 보니까 말이죠. 책에 보니까 뭔가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 사명서 같은 것을 자기가 듣고 싶은 어떤 그런 걸 적어가지고 매일 읽으라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했습니다. 아침마다 산에 올라가서 좀 어떤 이게 말이죠. 자신감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과음도 질러보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했거든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그렇게 하고 하다가 보니까 이렇게 지금 오늘날 이런 모습이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나는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는 그런 어떤 강연자다. 여러분이 되고 싶으면 강사인 것 같으면 그럴 수 있겠죠. 나는 입사를 합격받은, 이미 통보받은 전도 유망한 젊은이야. 그리고 나는 신뢰로운 리더야. 나는 충분히 매력적인 사람이야. 이런 어떤 것을 아침에 거울을 보면서도 그렇게 해보라는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진짜로. 거울을 보고 아침에 미소를 한번 지어보세요. 미소를 짓는 순간에 뭔지 모르지만은요, 좀 어떤 여유와 자신감이 쭉 이렇게 느껴진다니까요. 그것을 매일 반복적으로 괜찮다고 생각이 되시면은 반복적으로 한번 해보시라는 거예요. 해보면은 여러분들의 삶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런 것을 자성의 은이라 그러는데, 자성의 은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제가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오늘의 고전 한마디는 뭐냐 하면은 이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그죠? 이 철학자 황제이지 않습니까? 로마에. 그런데 이 명상록에 보면은 우리의 영혼은 생각의 색깔로 물든다는 거예요. 생각의 색깔로. 영혼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영혼이라는 것은 나 자체인 거죠. 그런데 나는 나의 생각의 색깔로 물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은 안에서 저절로 일어날까요? 안에서 일어나기도 하지만 밖에서 들어오기도 하는 거예요. 나는 그죠? 신뢰로운 사람이야, 신뢰로운 리더야, 이런 말을 하면은 그런 생각을 하니까 말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생각, 그런 말로 내 영혼이 물든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내 인격이 그렇게 함량이 되어지는 거예요. 저는 이 말을 참 좋아합니다. 우리의 영혼은 우리의 생각의 색깔로 물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자신감이 없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도전을 해? 도전을 하면은 자신감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예. 여러분이 성공자인 것처럼 행동을 하면은, 그러면은 자신감이 조금씩 생겨날 수 있다니까요. 변화라는 것은 한 번만에 급격하게 일어나지 않아요. 조금씩 쌓인 그런 것들이 변화를 일으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한꺼번에 뭔가를 다 이렇게 하려고 하기보다는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내가 실천할 수 있는 거 그런 결과선언문이 만약에 내한테 와닿는다라고 생각을 하면 매일 아침마다 내가 거울을 보고 여러분이 되고 싶은 상태를 말이죠. 결과선언문을 한번 말로 해보라는 거예요. 혼자 말도 괜찮아요. 혼자 말로 하다가 뭐 차를 타고 가면은 좀 큰 소리도 한번 해보고요. 그렇게 해보면은 뭔가 여러분이 느낌이 느껴지는 것이 있다니까요. 그 내가 어떤 뭘로 물들어가는지를 내가 느껴지는 게 있다니까. 그게 맞다고 싶으면 계속 가면 되고 아니다 싶으면 안 해도 괜찮지만은 대부분은요, 이 성공하고 그런 사람들은 자신이 어떤 그런 것들을 작은 습관들을 실천을, 작은 행동들을 실천을 한 그 습관이 그 사람의 인격을 형성을 하고 성공자로 이끌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이 어떤 말의 중요성에 대해서 좀 젊은이들을 위해서 이런 어떤 패러다임의 전환이 될 수 있는 것을 했는데 조금 어떤 다른 느낌이 있었길 바라겠습니다. 2강 이걸로, 3강 이걸로 마치고요.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